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주 KCC 농구팀이 50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전주의 한 호텔에서 같은 시간대에 투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프로농구연맹 측이 리그 운영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화훼 농가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자 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꽃사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OCI 군산 공장이 말레이시아로 거점 생산지를 옮기고 현대자동차와 LS엠트론 같은 도내 소재 대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잇따르면서 지역 산업 기반이 더 취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전라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6번째 확진 환자가 다녀간 전주의 한 호텔에 KCC 선수들이 함께 묵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규 리그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동선은 겹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전주 KCC는 그제 KT와 전주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직후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선수들이 전날 저녁부터 머물렀던 전주 라마다 호텔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투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 등을 활용한 전주시의 역학조사 결과 다행히 선수들과 확진 환자의 동선은 겹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투숙한 층이 달랐고 식당 이용 시간도 2시간 정도 간격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11층, 12층 이렇게 사용하셨고 그분은 3층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다른 홀에서 칸막이층 옆에 홀에서 전골류를 먹었죠. 전주 KCC는 당혹스런 표정입니다. 선수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경기를 강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한국농구연맹에 연락했고 연맹은 정규 리그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무관중으로 진행돼 온 리그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심하는 선에서 일단 동선도 다 짜고 뭐 그렇게 지금 조율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갑자기 이게 진짜 이거는 예상치 못하게. KCC 선수단은 현재 용인의 한 숙소에서 자가격리에 준해 대처하고 있으며 연맹은 곧 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북 도내 6번째 확진자와 관련해 호텔 종업원 3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고 호텔 측은 추가로 자체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2개조가 방역조가 투입이 돼가지고 1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식당 2층, 그다음에 숙소에 있었던 3층을 전 구간을 지금 방역 조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겨울 스포츠에 꽂힌 농구도 잠정 중단 사태를 맞으면서 여파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지난 29일 6번째 환자 이후 추가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라도는 도내 확진 환자 중 5명이 현재 음압병실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송된 전원 환자는 오늘 1명이 더 늘어 모두 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내 신천지 신도 유증상자 177명 중 58.8%인 104명은 검사가 완료됐으며 이 중 2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요즘 코로나19 사태의 파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졸업식은 물론 각종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화훼 농가와 상인들의 시름이 깊습니다. 자치단체와 기관을 중심으로 꽃사주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는데 민간으로 확산될지 관심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화훼 농장. 가장 바빠야 할 2월이지만 졸업식과 입학식이 모두 취소되면서 꽃 수요가 30%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도 휴교 방침이 나오면서 3월 매출의 60%를 차지해온 수출길도 불투명해졌습니다. 겨울에 일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여서 키웠는데 지금 생산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 되어서 앞으로 이 농사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사실 우려되는. 꽃 소매업체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시는 손님도 없고 주문도 없고 있던 것도 지금 취소가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이에요. 화훼 농가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꽃 사주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협 구안군 지부는 구안군청에서 튤립과 프리지어를 국민들에게 나눠주며 꽃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집에 이제 많이들
계시기 때문에 그 퇴근길에 꽃다발 하나씩 사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러는. 지자체와 농협 등 25개 기관이 구매한 꽃은 장미와 프리지어 등 모두 7천여 단. 송하진 지사가 시작한 화훼농가 살리기 캠페인에 전북대 김동원 총장 등 기관장들을 중심으로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자로 온광대학교 박맹수 총장님과 전주대학교 이호인 총장님을 추천합니다. 온라인상에서도 SNS를 중심으로 해시태그 화훼농가 살리기 릴레이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 하나둘 늘어가는 도민들의 관심이 씨름에 잠긴 화훼농가와 상인들에게 사라진 봄을 되찾아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전북대학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내 다중이용시설들의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전북대는 오는 15일까지 도서관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박물관과 평생교육원, 대학 내 편의점, 커피숍 등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대학 측은 감염병의 지역 확산 방지와 시설의 안정적 운영 차원에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식품 적백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완주군은 코로나19 발생과 확산을 예방하고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음식점과 카페 등 1,796개소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손 씻기 생활화, 마스크 착용 등 예방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중국 우한에 다녀왔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건소 직원 등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군산 경제의 주축이었던 OCI가 군산 공장을 포기하고 해외 공장에 생산에 집중하기로 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때문이라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도내 수출 기업 상당수가 이처럼 해외의 공장을 가동 중이어서 지역 내 산업 기반이 더 취약해지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연간 4천억 원의 폴리실리콘을 수출하던 도내 수출 1위 기업 OCI 군산 공장이 조만간 공장 가동을 멈춥니다. 제품 가격 하락으로 수익이 나지 않자 말레이시아 공장으로 생산을 집중하기로 결정한 것. 2017년 말레이시아 사라왁에 있는 공장을 인수하면서 경기 변화에 따라 군산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겁니다. 제조 원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별도의 수력 발전을 따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료가 좀 저렴하다 보니까 자동차나 농기계 등 수출 기업의 글로벌화 역시 이미 수년 전부터 시작돼 우려는 OCI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2014년 중국 수촨성에 전주공장 2배 규모의 합작 공장을 설립해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연간 450만 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전주공장이 쉽사리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연간 생산 능력 16만 대 기준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트럭, 버스, 엔진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트랙터를 생산하는 완주의 LS 엠트론 역시 2018년 베트남 꽝남에 합작 공장을 완공하고 현지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관세 장벽을 넘을 수 있고 국내에서 반제품을 수출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추후 환경 변화에 따라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 제도를 만들어낼 것인지, 주요 기업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계속 제조업을 유지해 나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같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글로벌 경기 침체뿐 아니라 치열한 국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전북의 제조업. 기존 산업을 지키고 신산업을 모색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김제와 정읍 지역 산단이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 재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에 김제 지평선 일반 산단과 정읍 첨단과학 일반 산단이 재지정돼 앞으로 5년간 혜택이 지속됩니다. 특별 지원 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 경쟁 입찰 또는 수의 계약으로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익산 을 지역구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발표한 3차 경선 결과 익산 을 한병도 예비후보가 김성중 예비후보를 누르고 공천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7곳의 후보를 확정한 민주당은 내일부터 5일까지 전주 갑과을, 남원 임실, 순창 지역 경선을 진행해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 환불을 놓고 마찰이 계속됐던 군산 슈퍼리체 임대아파트 보증금 환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임대인 3분의 2 이상이 임대보증금 환불에 동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환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은 일단 입주민들의 보증금을 환불한 뒤 공사를 마무리하고 입주 예정자를 재모집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 설립 이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전년 대비 97조 9천억 원이 증가한 736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운용 수익률이 11.3%를 기록해 본부 설립 이후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10% 이상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와 2009년, 2010년 등 모두 3번으로 전주 이전에 따른 대내외의 우려를 씻어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각 기관 단체마다 열화상 카메라 설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이 고가의 수입산인데 국내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열화상 카메라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수 MBC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남도청 건물 입구마다 설치된 열화상 카메라입니다. 체온이 1조 온도 이상 감지되면 열화상 카메라의 영상이 경고음과 함께 관리자에게 바로 전송됩니다. 카메라를 옆에서 24시간 지켜볼 필요 없이 원격에서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열화상 카메라가 체크를 해가지고 온도가 높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경보음을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그 모니터를 계속 보지도 않고 그 경보음만 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어서 그게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이 열화상 카메라는 자동으로 최고 온도를 추적하고 이상이 발견된 영상을 한 달 이상 저장하는 기능도 탑재하고 있습니다. 한 모니터에서 최대 9대의 카메라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카메라는 일반 컴퓨터나 모니터를 활용할 수 있어 구입과 설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래 화재 사전 예방 기술로 개발된 기술인데요. 이게 열을 감지하기 때문에 인체에서도 열의 다양한 변화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알려주는 자동 알람 기능 시스템입니다. 지자체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국산 열화상 카메라가 코로나19 여파 속에 고가의 외국산 대체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가축 전염병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전라북도는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계속됨에 따라 이달 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거점 소독시설 32군데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철새의 북상 시기로 이동이 증가하고 중국과 대만에서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한편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되는 등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신정문이 2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전북대는 최근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94년에 지어진 신정문을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전북대는 전임 이남호 총장 당시 국비와 지방비 등 총 53억 원을 투입해 한옥 정문을 새로 지으면서 중복 정문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줄면서 부모님의 안부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자체가 안심콜과 영상통화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관심입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홀로 사시는 부모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완주 안심콜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완주 안심콜은 먼 곳에 사는 자녀가 부모님의 안부 확인을 요청하면 지역 활동가가 방문이나 유선을 통해 안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로 최근 신청 접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면회가 금지된 노인시설 12곳에 태블릿 PC를 보급하고 영상통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통화를 원하는 보호자가 시설에 통화 예약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태블릿 PC로 입소 어르신과 자녀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영상통화를 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묻고 아울러 고독감 해소도 되면서
가족 간에는 정서적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진안군이 우한 교민들에게 지원했던 홍삼 제품을 특별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안군과 홍삼 한방 클러스터 사업단이 코로나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스틱형 홍삼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전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친필 논란을 빚은 정자의 한자 연판이 한글 현판으로 새롭게 교체됐습니다. 장수군에 따르면 논계 생가지에 위치한 연못의 정자 단하정의 글씨가 전두환 씨 퇴임 후인 1999년 쓴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군민들의 철거 요구가 이어져 지난해 11월 철거됐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확대하기를 위해 기금 운용 전문 인력을 공개 채용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투자 다변화를 감안해 올 상반기에 13명의 전문가를 채용하기로 하고 다음 달 9일까지 지원서를 받습니다. 본부는 해외 증권과 대체 투자 분야를 집중 보강할 계획인데 전문가 양성을 위해 투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인 경우에도 주임급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청년 취업과 창업, 문화 등 청년층 지원에 2천억 원 이상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청년 취업과 고용, 창업, 문화, 여가 등 5개 분야 119개 사업에 2,47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은 청년 네트워크 공간 조성과 청년 창업농 정책자금 2차 보전 등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북예술인복지증진센터에서는 오늘부터 13일까지 구경하 작가 개인전을 선보입니다. 서학동 사진관은 오는 7일부터 29일까지 사진관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전시회를 엽니다.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박인현 작가 초대전이 내일부터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내 모모미술관에서 마련됩니다. 고 지용출 화가의 10주기를 맞아 진행되는 지용출 판화전이 내일부터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조선 말에서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옥마을의 풍경을 담은 사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주말 가족 농장 참여자를 오늘부터 4일간 모집합니다. 김제시는 오늘부터 닷새간 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정읍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는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가족부 지원 국비 지원 훈련생을 접수받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 가정의 유자녀의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자를 신청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오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3도에서 낮 기온 9도, 익산 1도에서 9도, 동부지역 무주는 3도에서 9도, 진안 1도에서 8도, 서해안권 군산은 3도에서 7도, 고창 4도에서 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완주와 군산에서 나쁨, 나머지 지역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